반갑습니다. 마음의 나침반입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카메라를 안 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조금 편집 방식을 달리해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께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을 켰고요.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끌어당김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생각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는 분명 의도했는데 왜 안 될까? 남들은 된다고 하는데 왜 나만 그대로일까? 이거 진짜 되는 거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서 문제는 뭘까? 바로 끌어당김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어떤 상태에서 끌어당기고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저도 이렇게 카메라를 처음 켜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태에서 끌어당기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표가 있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쭉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서 있습니까? 끌어당김을 하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결핍의 상태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이미 가진 상태에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트랜서핑에서 보면 잘 되는 끌어당김과 안 되는 끌어당김은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존재 상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왜 어떤 끌어당김은 가볍게 현실이 되고 어떤 끌어당김은 오래 해도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이건 끌어당김의 법칙, 그냥 일반적인 시크릿이라기보다는 트랜서핑 관점에서 매일 하듯이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잘 되는 끌어당김의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되는 끌어당김의 출발점, 여러분 뭘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다 답이 나왔어요. 이미 가진 사람의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만 그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사람의 상태, 이미 가진 느낌, 결과를 얻고 싶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결과를 내가 선택한 상태에서 마음의 급함이 없는 상태에서 끌어당김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잘 되는 끌어당김은요, 결핍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트랜서핑에 있어서 중요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꼭 이래야 한다, 꼭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 자체가 없습니다. 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력이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이 잘 움직일 때는요, 균형력이 방해할 명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잘 움직이고 있나요? 잘 움직이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면 이렇게 안 되면 망한다, 내 인생 끝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그거 자체는요, 이미 가진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결핍의 상태에서 끌어당김과 내 존재 상태를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잘 움직일 때는 균형력이 방해할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균형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높이고 이렇게 가면 결국 내 존재 상태가 이미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결핍의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요, 끌어당김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결과보다 상태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언제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내가 중요성이 높아졌나? 그럼 다시 낮추고, 균형력이 개입했나? 그럼 다시 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뒤로 가면 돼요. 즉 현재의 태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트랜서핑에서는요, 현실은 상태를 복사합니다. 현실은 이중 거울이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실은 상태를 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안 되는 끌어당김의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되는 끌어당김의 공통 패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핍 상태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고, 그래서 더 원하고, 그래서 더 원하고, 더 집착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어지는 겁니다. 결핍에서 나온 의도는요, 의도가 아니라 욕구입니다.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이 가진 목표에서 욕망을 뺀 걸 의도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세요 했을 때 팔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상태로 가는 게 바로 의도입니다. 여러분 팔을 들어 올려야겠다, 팔을 너무 들어 올리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상태로 가는 게 의도고요. 바로 여기서 욕망을 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끌어당김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정보다는 이 결과 쪽에 에너지를
막 쏟습니다. 언제 올까? 왜 아직일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결과를 감시하는 순간 중요성은 자동으로 올라가요. 중요성을 항상 낮추는 것을 트렌드서핑이나 여러 가지 목표를 이렇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이것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중요성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결과만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계속 결과를 감시하다 보니까 중요성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낮추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쉽다 어렵다의 문제보다 우리가 악기를 이렇게 처음 배울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막상 다 배우고 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라고 느끼죠. 여러분 중요성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성 조절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안 되는 분들은요. 또한 이 끌어당김이 뭔가 노동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의무감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책을 읽고 내가 딱 습득했어요. 습득해서 이거 이제 앞으로 살아갈 건데 이게 의무가 됐어. 뭔가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내가 책을 읽어서 알기는 아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안 하면 뭔가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끌어당김을 의무적으로 노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하면 불안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끌어당김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100% 그렇게 이거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환경은 다 다르고, 저마다 처한 이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상태에 있어서 끌어당김이 아니라 펜듈럼에게 내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끌어당기고 있나요? 아니면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나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의도의 차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도의 차이. 잘 되는 끌어당김은요,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데 안 되는 끌어당김은 내부 의도를 사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부 의도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막힙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손아귀에 힘을 꽉 주고 이것을 놓지 않는 이 태도, 이거는 현실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만 합니다. 근데 내부 의도는 이렇게 현실을 밀어붙이다 보면 바로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뒤로 밀어냅니다. 쭉 밀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내부 의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잘 되는 끌어당김은요, 외부 의도를 허용합니다. 외부 의도를 허용해서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길에 길을 열어줘요. 내비게이션이 오듯이 이렇게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바로 잘 되는 외부 의도를 허용하는 것이에요. 흐름을 믿고요. 내가 모르는 경로도 허용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볼 때 내가 모르는 길인데 해서 안 들어갑니까? 아니죠. 내비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 되는 끌어당김 같은 거예요. 타이밍을 조급해하지 않고요. 어차피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놨으면 과정이 꼬불꼬불해도 내가 모르는 길로 가도 결국엔 거기로 닿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목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외부 의도는요, 현실이 알아서 길을 목표 쪽으로 가장 최적의 코스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갈 거예요? 아니면 지도 보면서 하나하나 내부 의도를 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선택이에서. 그래서 내가 한다가 아니라 현실이 정렬된다,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만들겠다, 내가 피땀 흘려서 이거를 꼭 해내겠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라인에 올라타는 겁니다. 나는 발만 들여다 놓고 올라타는 겁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현실 창조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현실 창조가 아니라 사실 트랜스서핑은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자유예요.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건 아직 저항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능합니다. 현실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서핑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 주제, 심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심상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상화를 하면 굉장히 느낌이 확 오고, 뭔가 내가 이미 이뤄서 이거는 그냥 내가 앞으로 그냥 행동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느낌의 차이예요. 잘 되는 사람은요, 심상을 할 때 느낌을 느낍니다. 장면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강박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 예를 들어서 어떤 풍요로운 상태, 이것만을 유지를 하는데
심상화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가진 느낌입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되는 사람은요, 장면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특정 장면 하나하나 다 설정해 놓고 이 장면이 떠올라야 해. 잘 안 떠오르면 불안하다. 심상화가 안 되면 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면 집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요성이 훅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상화는 제가 심상화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상화 자체가 끌어당김의 전체는 아니에요. 심상화는 그냥 보조 수단입니다. 트랜서핑에서는요, 의도가 본체고 심상화는 옵션입니다. 근데 반대로 되어서 이 시크릿 유의 끌어당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심상화가 본체고 의도 자체가 아예 없어졌어.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심상화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심상화는요, 보조 도구예요. 의도가 유지가 되면 심상화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보통 의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상화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의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상화가. 네. 그래서 여러분, 5번째 마지막 주제로 갈 텐데, 잘 되는 끌어당김으로 전환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 2, 3, 4번 들어보셨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잘 되는 끌어당김을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게 안 되면 난 괜찮은가?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 안 되면 나 괜찮은가? 여러분, 이 질문에 막힌다. 그러면 바로 중요성 과잉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가벼워질수록 정렬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항상 하세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괜찮다라는 확언도 하는데, 정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길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저항이 점점 떨어집니다.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결과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요. 결과가 나랑 분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아니에요. 그 회사가 내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이어지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결과와 나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분리가 되면 현실은 다시 한번 움직입니다. 끌어당김을 멈출 때 그래서 오히려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을 멈출 때 오히려 흐르는 경우, 뭔가 포기했는데 그 일이 다시 잘 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보셨죠? 이게 바로 집착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통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부 의도가 그때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이 풀리는 순간은 바로 놓았을 때입니다. 끌어당김이 풀려가는 순간은 내려놓음의 상태가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끌어당김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다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한 90% 이상은 방법이 아니라 상태가 문제입니다. 잘 되는 끌어당김은요, 더 많이 상상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운 존재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서핑은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끌어오지 말고 현실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끌어당김을 여러분이 대할 때 뭔가 열심히 하는 일,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덜 중요하게, 조금 더 이미 가진 사람처럼 이미 가진 느낌을 느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끌어당김은 더 이상 애쓰는 기술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한 세계관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되는 끌어당김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또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메일을 통한 상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환경 하나하나를 모릅니다. 저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환경 하나에 맞춘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제 메일 홈에, 채널 홈에 있으면 가면 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거기로 먼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확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고요. 오늘 카메라를 좀 켜서 좀 어색하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또 새로운 형식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